혼자 삼겹살 먹으려고 하는데 이상한가요? 혼자 에버랜드 가기는 레벨 몇? 뭐 이런 질문들 인터넷 하시다 보시면 아마 자주 보셨을 겁니다. 혼자 있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고 혼자 무언가를 하는 걸 두려워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반영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무언가를 홀로 하는 게 정말 이상하고 나쁜 일인 걸까요? 혼자 있는 법이란 책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어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깅의 호스트 검은색달이고요. 여러분은 지금 채널 부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 소개할 책은 인생학교에서 발간한 혼자 있는 법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제목 그대로 혼자 하는 삶, 고독한 삶에 대한 아주 광범위한 다양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인데요. 알랭드 보통의 인생학교에서 발간한 책입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영국의 작가 사라 메이틀랜드라는 분인데요. 서머셋상을 받은 예루살렘의 딸을 비롯해서 다양한 작품을 출판한 작가입니다. 근데 이 작가의 삶 자체가 이 책의 신뢰도를 엄청나게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왜냐면 이 작가 사라 메이틀랜드가 원래는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였어요. 남편 그리고 아이들하고 그냥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독이 주는 기쁨 그리고 정적이 주는 편안함을 제대로 느낀 다음에 스코틀랜드에 있는 산골짜기 집을 사서 그곳에서 혼자 독립된 아주 고독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게 벌써 20년이 넘었다고 해요. 근데 그 고독한 삶이 어느 정도냐면 일단 집에서 휴대전화가 안 터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슈퍼마켓이 32km나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루에 사람을 한 번도 못 만날 때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정도면 사실 고독이 아니라 거의 고립 아니면 뭐 조난 뭐 이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뭐 어쨌든 이분은 이 생활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고독 전문가, 고독에 심취한 분이 쓴 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게 되면 고독한 삶, 혼자 하는 삶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많이 사라지실 겁니다. 보시면서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고 나서 가장 독특했던 점은 이 책의 구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구성이 다른 게 아니고 이 책이 고독을 소개하는 순서가 조금 독특했어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남들에게 추천하거나 남들에게 소개할 때 대부분이 좋은 점부터 얘기합니다. 고독은 내가 해봤는데 이렇게 좋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고독을 시작했고 이런 방법이 나한테 맞았다. 뭐 이런 식의 한마디로 좀 광을 판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이야기가 먼저 나오기 마련인데 이 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책은 정반대로 고독에 대한 사회적 시선, 그런 부정적인 시선에 대해서 쭉 늘어놓는 것으로 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초반이 사실 조금 예상 외인데다가 어렵고 지루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 텐션이 조금 떨어졌던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저는 이 작가의 진정성을 봤습니다. 내가 고독을 해봤는데 이렇게 좋더라, 너네도 한번 해보렴, 뭐 이렇게 그냥 단순하고 쉽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고독을 깊이 탐구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고찰해 오고 연구해 왔다, 뭐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무겁고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그로 인해서 이 책의 후반부가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초반부에 작가가 힘주어 말하는 건 고독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었습니다. 부자연스럽고 병적이며 반사회적이라는 그런 사회적 시선을 소개하고요. 혼자만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향한 사회의 분노 그리고 비판도 역시 가감없이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작가는 독자들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행복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견해가 그토록 엄청난 불안을 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왜 그 불안은 진심 어린 걱정이 아니라 비판이나 비난이라는 방식으로 표출되는가? 그리고 몇 페이지 뒤에 작가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스스로 내놓습니다. 그 정답은 바로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인가를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두려움과 공포를 분노로 치환해서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투사로 인해서 그런 사람을 보면 어떤 위험, 그리고 경각심, 그리고 공포 이런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 투사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광범위하게 계속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받아들이는 고독이 당연히 그런 나쁜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저는 약간 이 부분에서 다른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왔습니다. 뭐였냐면 우리가 뉴스를 보면 가끔 강력범죄가 일어나는데 그럴 때 범죄자가 은둔형 외톨이였다 이런 소식을 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회적 시선 그리고 사회적 편견, 고착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공포심을 느끼는 게 아닌가 하는, 근데 작가는 제가 이런 생각을 할 것을 예상이라도 했던 것처럼 그것에 대한 반대 의견을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헐리우드의 유명 여배우였던 그레타 가르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녀는 훌륭한 예술가 그리고 훌륭한 외톨이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역사에 이름을 남긴 위대한 예술가들, 철학자들, 사상가들 그리고 종교인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고독한 삶이 훌륭한 삶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독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가 위대한 사람은 아니겠지만 고독에 빠져 있다고 해서 모두가 위험한 범죄자가 되는 것 역시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 앞서 작가가 말한 대로 고독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 우리가 가진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그 두려움을 없앨 수 있다면 고독에 대한 편견도 사라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독을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작가가 첫 번째 챕터에서 주장하고 싶은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의 두 번째 장에서는 우리가 고독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고독과 조금 더 친밀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평생 고독과 친할 일이 없다. 나는 고독한 걸 싫어하기 때문에 이걸 알 필요가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고독이라는 순간을 꼭 선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혼자 이빨을 닦거나 퇴근한 다음에 혼자 반신욕을 즐길 때 이게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분명 혼자서 어떤 일을 행하는 고독한 순간이라고 느껴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독과 친해지는 방법, 고독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을 알아두신다면 삶의 선택지가 넓어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가끔 예기치 못하게 찾아오는 그 고독의 시간을 충분히 즐길 수 있으실 테니까 알아두시면 전혀 나쁠 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작가는 이 책에서 고독과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을 총 8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많죠? 이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가장 효과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으면서 삶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된 건 바로 두 번째 소개된 혼자 즐길 수 있는 일을 해라 였습니다. 작가는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기를 시간을 따로 빼서 아니면 귀중한 여가 시간에 굳이 도전해야 하는 일처럼 느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일상에서 혼자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거나 여가 시간에 혼자 할 수 있는 취미를 만들어서 꾸준히 해라 이런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산, 낚시, 솔로 캠핑, 정원 가꾸기, 화초 가꾸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많은 것들 중에서 작가가 가장 추천하는 것은 바로 러닝입니다. 심리치료사인 미셸 메이든버그는 혼자 달리기를 하면 어떤 생각에 완전히 몰입하거나 반대로 머리를 아주 깨끗이 비우고 멍한 상태에 빠지는 명상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부분은 저도 100% 공감합니다. 왜냐면 저도 취미로 러닝을 했다가 쉬다가 다시 시작을 했는데요. 러닝하면 진짜 혼자라는 그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 아마 러닝 해보신 분들은 다들 느낄 거예요. 나 혼자 막 대화를 하기 시작해요. 너 계속 뛸 수 있겠어? 너 안 힘들어? 막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혼자 대화를 하고 혼자 내 안을 깊숙이 탐험하는 게 고독으로 진입하는 어떤 길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러닝은 그 완벽한 길이 되어주는 그런 행동인 것 같습니다. 작가가 러닝 말고 그 다음으로 추천하고 있는 건 걷기입니다. 작가는 걷기가 개인의 독립성 그리고 개인의 완전성을 아주 쉽게 깨우칠 수 있는 아주 상징적인 행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걷기는 러닝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쉽게 도전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행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걷기를 통해서 고독에 대한 탐험을 시작하는 게 아주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가는 고독이야말로 정말 축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고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그 축복의 보상을 5가지의 범주로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거를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이 5가지 축복 중에 내가 경험한 것은 어떤 것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작가가 말하는 첫 번째 축복은 깊은 자의식입니다. 작가는 이 부분에서 작가의 친구가 혼자 캠핑을 가서 느낀 기쁨과 자유,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자신을 찾는 과정을 아주 상세히 적어놨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독의 장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아를 알아가는 일을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자아는 사색적인 철학자나 위대한 지성들만을 위한 진실이 아니다. 그 과정 역시 지극히 소소하고 평범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자연과의 조율인데요. 작가는 혼자 있을 때 자연과 더 쉽게 결합할 수 있고 자연의 어떤 섭리를 더 쉽게 깨달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에서 어떤 의미, 은유, 상징들을 더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고 자연과 결합하고 침투하는 경험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세 번째는 초월적인 존재와의 관계였는데요. 물론 당연히 종교적인 이야기예요.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주류 종교나 영적 전통은 고독을 신의 계시나 신과의 친밀한 관계, 신에 대한 지식을 위해 필요한 수행의 일부로 인식한다. 하지만 기쁨으로 충만한 의식 상태는 특정 종교의 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작가의 말처럼 특정 종교를 떠나서 혼자 있을 때 얻는 그 충만한 기쁨이 마치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만나는 것과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창의성인데요. 작가는 고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보상 중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보상이 바로 창의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이에 대한 예시로 프란츠 카프카, 그리고 라이너 마리아 릴케 등 다양한 예술가들의 사연을 소개한 다음에 이런 말로 글을 마무리 짓습니다. 고독은 천재를 위한 믿을 만한 학교이며 창의성의 발현은 고독이 약속한 기쁨들 중 하나다. 혼자 있는 법과 고독을 즐기는 법을 배우면 창의적인 순간에 적절히 대비할 수 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축복은 자유입니다. 작가는 우리가 자유를 명백히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서 그 자유를 마음껏 음미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은 작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방식으로 우리 개인의 자유가 제한됨을 의미한다. 아무리 좋은 관계에서도 어느 정도 대가를 치르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적어도 자기 자신에게는 그 사실을 숨기지 말아야 한다. 약간의 고독은 오히려 관계에 있어서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고 고독을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타인 간의 관계에서도 더 즐거운 자유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책, 혼자 사는 법이란 책이 막 재밌는 책도 아니고요. 그렇게 막 술술 읽히는 책은 절대 아닙니다. 고독에 대한 역사적 배경은 솔직히 조금 어렵고요. 작가가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부연하는 설명이 조금 안 맞는 것 같거나 삐그덕거린다 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막 많은 사람들한테 꼭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이렇게 추천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책에 있는 내용이 점점 개인화되는 이 현대인들에게 조금 필요한 부분일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 책에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이야기는 216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문단으로 함축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독을 즐긴다는 것은 혼자 잘 지낸다는 의미다. 자기 스스로 선택한 일에 호사스럽게 몰두하고 다른 사람들의 부재가 아닌 당신 자신의 존재에서 충만함을 깨닫는 것이다. 고독은 성취이기 때문이다. 혹시나 지금까지 고독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혼자 있기를 꺼려 하셨거나 혼자 어떤 일을 하는 걸 무서워하신 분이 계셨다면 이참에 혼자 어떤 일을 함으로써 얻는 성취의 즐거움을 느껴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킹의 호스트 검은색 달이었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